반갑습니다. 조명이 필요 없다. 네. 조명이 필요 없죠. 제 머리 때문에. 네. 코로나로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운데 또 이 자리에 또 와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네. 함께 이제 제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톡톡 두드려서 함께 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52편입니다. 제목은 인생의 타이밍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타이밍은 우연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우연이 아니다. 반대로.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연이 아니다라고 전제를 좀 제가 이제 가지고, 그러니까 만들어지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이제 타이밍이 절묘할 때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아주 작게, 아니면 이제 아주 크게, 큰 일로 이제 또 타이밍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경우죠. 여러분들 뭐 굉장히 급하게, 어디를 가셔야 됩니다. 약속 시간이 있습니다. 약속 시간인데 약속 시간이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신호빨만 잘 맞으면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따라 신호빨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신호등을 한 4개 정도를 지나가야 되는데, 신호가 다 파란불로 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신호빨,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다.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제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버스를 타는데, 6교를 지나서 내려가서 정류장에서 이제 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약속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6교를 지나서 딱 내려갔는데 내려가자마자 버스가 탁 오는 겁니다. 한번 환승을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환승할 곳에서 내려서 또 거기가 6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6교를 딱 내려가는 순간 또 버스가 오는 네, 그런 경우도 있죠. 또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별로 가기 싫은 장소, 나 지금 거기 별로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그 상황인데 신호빨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너무 일찍 도착했어.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치킨을 시켜서 치킨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치킨을 먹고 있는데 서성춘 선생님 왜 안 오시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서성춘 선생님이 쫙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죠? 호랑이도 제발 온다더니 복 받았네. 네. 치킨을 먹을 수 있는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었죠. 그죠? 예전에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치킨을 너무 먹고 싶은데, 이제 지금 집에 들어가는 길인데 한 30분 정도 남았어요. 지금 시키면 되겠다. 근데 집에 아무도 없어. 계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통화를 하고, 이제 집에 딱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뒤에서, 네, 기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절묘한 타이밍에 또 계산을 하고 들어가자마자 네, 치킨을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타이밍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 있으시죠? 주차장에 이제 주차를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자리가 하나 있죠. 그죠?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한 11시쯤에 들어오면 주차장에 자리가 없는데 네, 이렇게 한 자리가 탁 있는 겁니다. 절묘한 타이밍이었죠. 근데 또 이럴 때도 있죠. 여기 하나 있는데 저 안쪽으로 가야지 덜 걸을 건데 해가지고 한 바퀴 더 돌자 싶어가지고 돌았는데 그 사이에 누가 여기 차를 탁 돼버리는 어떤 또 절묘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게는 크게는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주 뭐 절묘한 타이밍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라는 말에 혹시 동의를 하십니까? 네, 동의를 다 하시는지요? 제가 그 타이밍이라는 단어를 이제 네이버 씨에게 한번 물어보고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상황을 보아 좋은 시기를 결정함 또는 그 시기, 적기라고 하죠. 네, 이 타이밍과 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타이밍. 우리가 타이밍을 잘 잡으면 뭐를 좀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기회입니다. 기회가 뜻이 좀 비슷해요. 기회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나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이밍이 절묘할 때 따라오는 것이 어떠한 하나의 또 기회가 또 따라온다라고 좀 제가 이제 생각이 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네, 요거 하나 더 이야기 드리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의 신 카이로스라고 이제 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가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가보면
이 동상이 있습니다. 이 그 카이로스의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의 글귀가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여기 보면 앞머리밖에 없죠. 뒷머리는 대머리죠. 제가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발에 날개가 달려있는 이유는, 여기 날개 있죠, 그죠? 날개가 달려있는 이유는 순식간에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바로 기회이다. 이것을 타이밍으로 바꿔도 좀 성립이 될까요? 동의가 되시죠, 그죠? 타이밍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이밍을, 언제나, 기회도 언제나, 예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강의를 하셨습니다. 기회는 항상 우리 주위에 널려 있다. 네. 타이밍 또한 이렇게 널려 있는데 그것을, 타이밍을, 절묘하게 잡아서 기회를 잡느냐, 안 잡느냐. 그게 이제 하나의 또 문제라고, 그런 이제 강의를 해주셨는데, 타이밍도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과 기회는, 이제 같이, 다니는 거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제목으로 정한, 인생의 타이밍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족극 아시죠? 응답하라 1988. 1988년도에 저는 8살이었습니다. 네, 그 기억이 있고,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이 5명의 동기들은 고등학생이었죠. 그래서, 5명의 이름이 쭉 있지만, 기억 3명, 중간에 3명이, 여기 보면 최택, 바둑기사죠. 그죠? 덕선이, 정환이는 일반 고등학생입니다. 근데 이 3명이 무슨 관계일까요? 네, 삼각관계입니다. 채택이 덕선이를 좋아하고 정환이도 덕선이를 좋아합니다. 근데 채택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덕선이가 없을 때 다른 친구들에게 나는 좋아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인 친구였죠. 근데 정환이는 짝사랑을 하는 거예요. 표현은 하겠죠. 모르게 표현을 하지만 끝까지 덕선이를 좋아한다는 어떤 고백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명이 이제 삼각관계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대학생이 되고, 채택은 바둑기사고, 그죠? 정환이는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덕선이는 스튜디오스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학교를 이제 다니고 하는데, 이제 대학교에 가면 뭐를 많이 합니까? 네, 미팅 많이 하죠. 소개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덕선이가 소개팅을 한 이야기를 이 5명에게 매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소개팅 할 때마다 퇴짜를 많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또 아주 괜찮은 소개팅을, 남자를 만났는데, 이제 친구들이 이야기해요. 니 또 퇴짜 맞았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고. 난 내일 이승환 콘서트 같이 가기로 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환 콘서트 간다는 그날, 아침에 덕선이가 콘서트를 가는데 여기에 보시면 추리닝을 입고 삼선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됐냐? 너 콘서트 간다고 하면서 지금 복장이 왜 이러냐?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나 가기로 왔다. 나 이렇게 갈 거다고. 진짜 그러냐? 하다가 여기 이제 차에 타고 있는 도롱뇽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롱뇽이라는 친구가 정한이하고 영화를 보기로 가게 했는데, 우리 영화 보러 가는 길에 너 콘서트 현장 태워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를 타고 콘서트 현장에 가게 되죠. 약속도 없는데 퇴짜 맞은 거 맞아요. 퇴짜를 맞았는데 추리닝 바람에 슬리퍼 신고 간 겁니다. 그래서 콘서트 현장에 갔는데 여기 또 겨울이었고 해가지고 콘서트장에서 막 버버버버버 떨고 있어요. 떨고 있다가 덕선이가 친구한테 전화해서 내 이래 됐는데 빨리 내 데리러 온나. 아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상황이죠. 그러다가, 이 정환이와 아까 도롱뇽이라는 친구가 영화를 보러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화를 보러 갔는데, 덕선이와 소개팅을 했던 그 남자가 다른 여자와 발장을 끼고 영화관에 들어가는 겁니다. 퇴짜 맞았구나. 우리한테는 콘서트 간다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진짜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정환이가 덕선이를 짝사랑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도롱뇽이라는 친구가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이 신경 쓰이겠죠. 갈까 말까, 갈까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망설이다가 영화를 보는 도중에 일어나서 콘서트 현장으로 자기 차를 몰고 갑니다. 덕선이에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남자에게 태자를 맞았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떵떵거리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자기 자신이 좀 초라하고 그럴까요? 근데 거기에 정환이가 딱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그때 이제 나타나서 좋아한다라고 만약에 고백을 한다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환이는 갑니다. 가는데 계속 신호등이 걸리는 거예요. 신호등이 걸리고 빨리 가야 되는데 하다가 갔죠.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정환이가 덕선이를 만난 게 아니라 태기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심정이 어떨까요? 뭐가 원망이 될까요? 신호등이 원망이 되겠죠. 그죠? 이놈의 신호빨, 우리가 아까 말한 신호빨만 잘 맞았다면 내가 먼저 자기가 딱 도착하려고 하는데 태기가 딱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뒤돌아서서 가게 됩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절묘한 타이밍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 타이밍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아까 카이노스의 민머리를 잡지 못하는 것처럼 타이밍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굉장히 좀 괴로워하죠. 그리고 또 비가 또 막 옵니다. 차에 있는데. 그러면서 정환이는 이렇게 이제 독백을 하죠. 나빴던 건 신호등이 아니다. 타이밍이 아니라 수많은 망설임들이었다. 그 녀석이 더 간절했고 난 용기를 냈어야 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태기는 친구들에게 덕선이를 좋아한다고 표현도 했고 조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짝사랑했던 정환이는 늘 좀 소극적이었고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잡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인생의 타이밍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예전에 제가 김성재 강사의 진진가가를 했었는데 이 진진가가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4개의 문장이 저에 관련된 문장인데 2가지는 맞고 2가지는 틀렸습니다. 모르시는,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재미로. 저는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제 40대입니다, 원래. 20년 동안 한 달 이상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일을 해왔습니다. 2번째, 저는 타고난 무대 체질입니다. 예전에, 지금도 뭐 마찬가지로 강사도 하고 있고, MC도 보고, 뭐 여러 가지 공연들을 했죠. 그래서 저는 타고난 무대 체질입니다. 3번째, 고향은 칠곡외관입니다. 4번째, 저는 세바시 강연 프로그램에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가지가 맞고 2가지가 틀립니다. 네. 저와 굉장히 이렇게, 친하신 이제 소장님께서도, 둘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셨습니다. 요것 때문에. 저는 고향이 칠곡외관이 아니고 대구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하셨죠? 내가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한번. 요건 틀렸습니다. 그리고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한 달 이상 쉬지 않고 계속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인데, 한 석 달, 제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한 석 달 쉬었을 텐데, 그것마저도 지금, 네, 빗나가고, 네, 새로운 일을 계속 하고 있죠. 저는 타고난 무대 체질이 아닙니다. 뭐,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1학년 때, 이런 상처가 있어요. 앞에 나와서, 자기 소개를 하라고 하는데, 왜 앞에 나오면 막 긴장돼서, 이게 막 얼굴에 막 틱 현상이 일어나는 거 있죠. 아무 말 하고 못 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성격 자체가 좀 많이 내성적입니다. 그거는 아주 친하신 분들은 저의 성향을 좀 아시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한 번씩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죠. 성재는 술을 안 먹으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네, 세바시 강연 프로그램에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강의 의뢰로 받은 게 아니라, 뭔가 컴플라이언스 위반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부부들에게 강연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그 프로그램, 그 내용을 이 세바시에서, 샀다, 뭐 이렇게 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들이 정한 소정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인증을 받아서 강연을 하시라. 우리가 당신한테 뭘 건락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받고 하시라. 왜냐하면 그걸 블로그에 올렸더니 그 사람들이 블로그를 보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맞고 2번째 아니고 3번째 아니고 4번째 맞습니다. 맞췄다 손 들어보세요. 네.
제가 네. 저번에 보셨죠? 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아까 어떤 이야기 하다가 이야기 드렸죠? 인생의 타이밍은 네,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저는 20살 때부터 계속 일을 해왔습니다. 계속 뭐 일해오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작년 이야기를 할게요. 요것도 이제 제가 강연 중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난 2020년이 아니네요. 잘못됐네요. 2019년 5월, 제가 소화한 스케줄이 한 56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거의 막 패닉 상태,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제 일의 어떤 보람과 가치를 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막 하기가 싫고 뭔가 우울해지고 집에서는 뭔가 환영받지 못하는 어떤 돈 버는 기계 같고 뭐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제가 어떤 그때도 계속 강연을 했겠죠, 그죠? 어떤 강연을 했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673회 때 제가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삶이 힘들고 우울할 때 유리관에 개미를 넣어라. 굉장히 우울한 상태였죠. 그 강연하는 사람들의 그 강연의 어떤 주제나 내용을 보면 어떤 그 사람의 상태를 좀 알 수가 있죠. 저도 좀 그게 굉장히 좀 많이 드러나는 편입니다. 이때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그 시기에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이게 우울증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힘든 시기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강의를 했더라고요. 굿바이 무기력 코끼리. 제가 무기력한 상태라서 이제는 이 무기력하고 우울하면서 내가 좀 떠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강연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 그거를 이제 벗어나서 이제 가슴 뛰는 일을 하자. 이제 나이 40 다 돼가 이제 가슴 뛰는 일을 실천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강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강연 주제를 보더라도 제 상태가 어땠는지 짐작이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가지 길로에 섰어요. 저는 병원에 가볼까 이런 생각도 조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박사과정에 들어가 볼까, 뭔가 또 이게 목표가 생기고 뭔가 이러면 이게 마음이 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두 번째는 뭔가 새로운 일에 좀 도전을 해볼까. 이 일을 관두고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일에 뭔가 좀 도전을 해보고 싶다. 그런 좀 간절함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저 혼자 캠핑도 굉장히 작년에 좀 집중적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다니고, 그리고 이제 소장님께 골프도 배우고 골프도 한번 쳐보고, 네, 그렇게 계속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제가 새로운 일을 도전하게 됐죠. 원래는 이제 꿈쟁이 아저씨로 있다가 지금은 프루덴셜의 보스 베이비라는 별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보장을 전달하는 그런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게 되어서 하루하루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12월에 이제 준비를 해서 2월 달에 입사를 했죠.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왜? 그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었죠. 두 가지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터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행사, 공연, 여러 가지 강연 이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제로가 되고, 제가 만약에 일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한 석 달째, 아니요 넉 달째, 아니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뭔가 또 했겠지만 네, 계속해서 쉬고 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시작하지 않았다면 제가 생각하건대 제가 이 강연장에 서서 강연도 못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일을 하고 있는 제 주위에 있는 많은 그 사장님들을 보면 지금 거의 문 닫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소장님께서 하늘이 도왔다라는 표현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절묘한 타이밍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한번 소개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그 힘든 상황이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죠.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성재야, 니 얼마나 잘 되라고 이카노? 제가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아무 일도 없이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것과 그리고 제가 일을 시작하는데 이게 코로나라는 게 딱 같이 생기고 스타트하는 것과는 저는 다 앞으로의 저의 미래는 좀 달라질 거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타이밍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예.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최고의 기능은 행동이다.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은 만들어지는 것인데, 우연히 찾아드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연히 찾아오는 것도, 그 우연이라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느냐,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함을 향한 주저없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타이밍이 찾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채택 그 바둑기사 그 친구는 덕선이를 향한 간절함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선택들 중에 주저없이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채택이 왜 그 자리에 왔을까요, 여러분들? 아니, 채택은 그날 대국이 있었습니다. 대국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바로 주저없이 대국을 포기하고 달려온 겁니다. 근데 정한이는요, 영화를 보면서 계속 주저주저 했어요. 주저주저 하면서 어떡할까 하다가 가는데 신호빨까지 잘 안 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타이밍은 정말 간절함을 향한 어떤 주저없는 선택들을 하는 자들에게 절묘한 타이밍이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여러 가지 좀 우울한 저에게는 어떤 위기였습니다. 그런 위기에 계속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저는 주저없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또 이 자리에서 강연을 하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 강연을 할 수 있었던 그 영감을 줬던 것은 이 1988에서 나오는 어떤 대사 중에 하나로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사를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의 또 다른 이름은 타이밍이다. 그러나 운명은 그리고 타이밍은 그저 찾아드는 우연이 아니다. 간절함을 향한 숱한 선택들이 만들어내는 기적과 같은 순간이다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간절함을 향한 아주 수많은 선택들을 주저없이 바로바로 선택하시고 왔던 그런 어떤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작게는 혹은 여러분들의 꿈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정말 잡고 싶은 어떤 타이밍, 어떤 일, 꿈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간절함을 가지고 그리고 주저없는 그런 선택을 하셔가지고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